자, 우리 이제 현대문학, 우리 현대시 파트 좀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춘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춘설. 이제 신사고 교과서를 딱 피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 아마 춘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방학특강 때 한번 했었죠. 그죠? 이미지점 표현주의 시 문학 할 때 우리 한번 했었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할게요, 바로. 자, 춘설의 이미지, 자, 요 그림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그림. 자, 이제 문을 살짝 열었는데, 봄이었습니다. 봄입니다. 자, 말 그대로 춘설이 뭐예요? 봄의 눈이죠, 그쵸? 자, 봄날인데, 자, 갑자기 눈이 왔죠. 그러니까 눈이 와서 반갑기도 하고, 그러니까 겨울이 지금 또 가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는, 좀 복합적인 기분이, 화자의 감정이, 자, 이제 녹아있는. 자, 그래서 이제 이미지주의 시라고 했었고요. 자, 뭐 이런 정서, 그러니까 분명히 봄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꽃망울이 지금 트였죠, 그쵸? 꽃망울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눈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종종 봄에 눈이 올 때 있습니다. 봄에 눈이 와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새롭고, 좀 반갑기도 하죠, 눈.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번 겨울에 뭐 재밌는 특별한 추억이 없는데, 또 눈이 오랜만에 와주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지나간 겨울이 아쉽기도 하고, 뭐 이런 복합적인 정서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 표현적인 것부터 먼저 한번 잡을게요. 표현론적인 것들. 자, 문 열자, 선뜻.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선뜻 나왔으니까. 자, 어떤 놀람입니다. 영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탄. 자, 뭐 쉽죠? 그죠? 문 열자, 선뜻. 자, 이제, 그니까, 이 놀라움인데, 그러니까 놀라움의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자, 눈이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눈이 왔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냐면, 춥죠? 차가움. 그쵸? 자, 그래서 눈이 왔다는 건 시각적인 요소고요. 차갑다는 건 촉각의 요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먼 산이 이마에 차다. 먼 산이래요. 시각적 심상이고. 이마에 차다. 요 차다는 게 가득 차다의 의미도 있고요. 춥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각의 심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뭐라고요? 자, 복합감각이라고도 부르고, 자, 공감각 이렇게도 부르죠. 공감각적 시어다 이렇게도 불러요. 자, 그래서 우수절이 들었어요. 우수절 들어서, 우수절은 이제 봄이 왔음을 말하는 단어라고 했었어요. 그죠? 뭐 입춘, 그 다음에 경칩과 더불어서 우수절. 그러니까 눈이 녹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다. 따뜻한 봄비가 내렸다. 약간 이런 의미고요. 자, 바로 초하루 아침이고, 자,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와 새삼스럽다는 건 뭐야? 새삼스럽다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늘 있었던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존재했던, 늘 있었던, 자, 어떤 흔한 일. 근데 사실은 지금 흔한 거는 아니지, 그치? 자, 왜 그러냐면 겨울일 때는 눈이 오는 게 흔했어요. 그러니까 맷뿌리가, 즉 산봉우리가 눈에 덮여서 하얗게 보이는 게 겨울에는 그게 흔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흔한 게 아니죠. 왜냐면 지금 계절이 봄이니까, 그지? 그래서 새삼스럽게 덮인 맷뿌리와, 자, 서늘없고 빛난 이마밭이 하다. 자, 눈이 덮인 맷뿌리니까, 자, 표현적인 거, 눈이 덮였으니까 시각적 심상이 있고, 색채 심상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계절적인 심상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멀리 있는 맷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창밖에서 멀리 있는 산을 보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근경이야, 원경이야? 원경이지. 자, 됐어? 자, 그다음에 서늘없대요. 자, 촉각이고, 그 다음에 빛난대요. 시각이죠. 자, 그러니까 요거 또 공감각 또 나왔네, 그지? 자, 공감각이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수능에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학년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작품을 좀 가급적 많이 보면서 연습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치를 쌓는다고 보셔야 돼요. 경험치. 그러니까 어떤 고수의 경지에 오르기 위한 어떤 단계를, 좀 스텝을 1, 2, 3를 좀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그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거를 좀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시험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좀 봐두시고, 왜 공감각의 원리인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공감각 2개를 봤는데, 자, 먼 산 이마에 차죠. 자, 그럼 볼게요. 먼 산. 자, 이거는 시각이죠. 자, 그런데 차다. 자, 이거는 뭐예요? 촉각이죠. 자,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대상은 뭐예요? 대상. 먼 산이 찬 거죠, 그쵸?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화자는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게 차다라고 말했고, 밑에도 한번 보면 서늘없고 빛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늘하다, 자 서늘하면서 자 이제 그게 빛난데, 그쵸? 자 그러면 서늘하니까 촉각이고, 자 이거는 시각이잖아, 그치? 자 이제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 위에 1번 이거 같은 경우에 차요, 먼 산이 차가운 거예요. 먼 산이 차가우니까 자 이건 뭐야? 자 시각이 뭐가 된 거야? 촉각화가 된 거지. 자 근데 밑에 거 한번 볼게. 이건 어때요? 서늘없고 빛난대요. 그러니까 빛나는 그것이, 빛나는 눈에 덮인 맷뿌리가 서늘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시각이 지금 차갑게 느껴지는 거니까, 자 시각에 뭐가 되는 거야? 촉각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랄까, 먼저 공감각에서 핵심이 뭔지를 잡으셔야 돼요. 핵심이 뭐냐. 자 예를 들어 밑에 또 한번 볼게요. 얼음이 금가고 바람이 새로 따르거니 이 바람은 봄바람인데, 자 이것도 볼게. 흰옷걸음이 향기롭대. 흰옷걸음이니까 이거 시각적 심상이고 색채적 심상이 있죠. 향기로우니까 이거는 뭐예요? 후각이에요, 그죠? 그럼 이것도 공감각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자 이건 어떻게 표시해야 돼? 이건 어떻게 표현해? 흰옷걸음이 시각이 향기롭대요. 시각이 향기롭다. 자 핵심은 뭐야? 향기롭다잖아. 시각이, 자 흰 옷걸음이 저절로 향기롭다. 즉 후각의 심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이거는 시각의 후각화야, 후각의 시각화야? 자 핵심은 뭐야? 흰 옷구름이 향기롭다잖아. 향기로운 게 메인이죠, 그쵸? 향기로운 게. 그래서 이거는 자 후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흰 옷구름이 자 뭐가 됐다?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자 후각이 메인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 거야? 후각화된 거죠, 그렇죠? 자 뭐가 시각이, 그치? 시각의 후각화,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시각이 자 향기롭다라고 표현된 거니까 후각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메인 핵심 정서가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옹숭거리고 살아났대요. 옹숭거리는 건 뭐냐면, 옹숭거린다. 옹숭거리는 건 이제 그 뭐랄까, 움직이는 모양, 음성 상징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새싹이 그 뭐랄까, 이 나무에 있는 그 순이 자 이렇게 옹성옹성거리면서 이제 살아났다. 그러니까 되살아난 거죠. 살아난 양이. 자 그러면 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자 계절이 바뀌고 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생명체가 생장하는,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이 나오면 자 뭐라 그랬냐면 생동감이라고 자 정리를 해줬었어, 그치?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자 옹숭거리고 뭔가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새싹이 돋고 새순이 돋았어요. 계절이 바뀌어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고 자란다. 자 그러면 생동감이 표현됐다, 이렇게 자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꿈 같기에 서럽다. 자 영탄 나왔네요. 자 그리고 꿈 같대요. 자 꿈 같기에 서럽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럽다. 그러니까 이게 자 이 부분은, 이거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면은 그냥 정리 꼭 해놓으시고 당연히. 근데 뭐 얘기를 안 하시면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닐 건데, 자 그냥 여기다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중의적인 어법이야. 다시 말해서 뭐냐면, 꿈 같아, 믿기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오고 차가운 와중에 뭐가 옹성거리고 살아났어. 뭐가? 새싹이, 새순이, 그죠? 그게 믿기지 않아. 새삼스럽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얘네들은 살아났구나. 벌써 이제 봄이라서 새순이 돋고 새싹이 돋는구나. 자 그래서 이게 서럽다라고 하는 게 자 말 그대로 두 개로 들린다고요. 말 그대로 이제 서럽다라는 자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낯설다, 자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봄이면 그러니까 꽃이 피고 맹아리가 돋고 이런 모습이 흔한 모습인데, 그게 눈이라고 하는 겨울의 요소와 함께 공존하니까 그게 좀 낯선 거지, 그치? 자 그러면서 왜 또 서럽냐면, 겨울이 지나갔구나라고 또 생각하니까 또 서러운 거죠. 그러니까 서럽기도 하고, 꿈 같으니까 서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싹이 돋고 새움이 트는 것이, 그쵸?
장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낯선 거죠. 자 그래서 중의적으로 이제 표시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 같이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파릇한 자 시각적 심상이 있고 그렇죠 색채적 심상도 있습니다. 옴짓 아니기던 그러니까 옴짓 아니기던 저게 뭐냐면 그냥 움직이지 않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이지 않던 자 고기입이 오물거린데 자 고기 물고기가 오물거린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제 얼음이 녹은 거죠. 물에 얼음이 다 녹아서 자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수면 위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모습인 건데 자 오물거리는 거니까 자 시각적 심상이고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꽃 피기도 전에 철 아닌 자 때 아닌 눈에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핫옷을 벗고 도로 춥고 싶다. 자, 그러니까 핫옷은 겨울옷이에요. 자, 이걸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겨울옷을 벗은 다음에 벗고 다시 춥고 싶어.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지금 자 초봄이잖아. 초봄에 뭐가 왔어? 눈이 온 거잖아. 자, 그러면 춥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마에 차다 춥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잘 봐. 지금 겨울의 기분을 느끼려면 추워야 되지 얘들아. 추워야지 겨울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옛날같이 춥지 않지.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기 때문에 한겨울처럼 춥지 않아.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 옛 겨울 기분 있지? 자, 옛 겨울의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 옛 겨울의 기분을 느껴보고 싶은데 날은 안 추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옷을 벗으면 되죠. 두꺼운 옷을 벗으면 지금 봄인데 눈이 와서 조금은 춥잖아. 그치?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처럼 미친 듯한 한파가 밀어치는 게 아니라 지금 봄은 봄인데 눈이 왔어. 그 날이 갑자기 쌀쌀해졌어. 우리 꽃샘추위가 있잖아 봄에. 그치? 그러니까 날이 쌀쌀해져서 옛날 겨울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었던 겨울옷 핫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추운 그러니까 그 겨울의 냄새 겨울의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핫옷을 벗고 춥고 싶대.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그래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자 화자의 기본 그러니까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다. 다시 추워지고 싶구나. 자 옷을 벗고 춥고 싶구나.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강조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자 문제를 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미지를 봤고요. 자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쭉 문제가 그죠 꽤 있네요, 그죠? 자 우리 몇 쪽이냐면 61쪽부터입니다. 61쪽.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니까 우리 시각, 후각 뭐 다 맞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눈 쌓인 산봉우리, 그렇죠? 자, 봉우리를 묘사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2번. 자, 유사한 어미를 반복해서 자, 시상의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미를 반복한다는 거는 뭐냐면 운율을 위한 거죠. 그죠? 근데 시에서 운율은 왜 중요해? 운율은 왜 중요한 거야? 자, 운율은 안정감이에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자, 시야 얘들아 이거는 산문이 아니야. 시야.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노래 가사는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 그러니까 시는 운문은 짧은 압축적인 언어를 리드미컬하게 반복함으로써 운율감을 주고 그 다음에 안정감을 줘야 돼요. 노래 가사가 그렇잖아. 일정한 글자 수의 패턴을 가져야지 부르기가 따라 부르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문장처럼 길어봐. 산문이나 논문처럼 길어봐. 그러면 노래로서의 아무 그쵸 맛이 없죠. 재미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도 마찬가지야. 유사한 어미를 반복해서 안정감을 줘야 돼. 안정감을 주려면 그치 통일성을 주는 거야. 통일성. 이해됐어? 자 그래서 통일성을 준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자 유사한 어미가 반복되는지 볼게요. 어떻게 됐어? 자 뭐뭐로라 자 뭐뭐라 뭐뭐해라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자 이게 그 뭐랄까 독백적인 어조. 자 유사한 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뭐뭐 하고 싶어라 그러니까 자 말 그대로 이제 혼자서 영탐이죠. 그쵸?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2번도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자,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뭐뭐 하고 싶어라 영탄이죠.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색채 대비는 자, 보통 흰 눈이 있으면은 자, 흰 눈이 있으면 여기에 붉은 꽃이 피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꽃은 보통 이제 붉은색이에요.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색채 대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가 있었냐면 아까 미나리가 파릇하게 새순이 돋았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색채 대비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자, 그치, 내적 갈등이 있는 건 아니지. 반가운 거잖아. 반가운 거지 갈등이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앞에 있는 이거는 맞았어요. 이거는 맞았는데 이게 틀렸죠. 후권이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번 고유어와 예스러운 표현. 고유어는 옛날 단어, 예스럽다는 건 말 그대로 옛날에 자주 쓰던 표현들입니다. 토속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통 사투리죠, 사투리. 보통 이제 사투리인데 예를 들어 막 하돛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선뜻 이런 표현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고유어나 예스러운 표현들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틀린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자, 우리 감각적 이미지, 시각, 청각, 후각, 자, 미각, 촉각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알고 있죠? 감각적, 자,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2번 한번 보죠. 2번.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보시고요. 자, 기억. 눈 온 아침에 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눈 온 아침에 차가운 기온에 대한 놀람의 정서가 있다. 자, 이제 기억 보시면 어떻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기억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뜻, 그쵸? 선뜻 깜짝 놀란 거죠, 그쵸? 놀람의 정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보시면 새삼스럽다, 그쵸? 계절과만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눈이 봄에 왔으니까, 그쵸? 좀 이상한 거죠, 기분이. 그쵸?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또 지나간 겨울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맞고요. 자, 바람이 전해주는 신선한 봄의 기운이다. 디귿봤더니 바람이 새로 따른다. 봄바람은 새롭죠. 실제로 겨울바람과 봄바람은 부는 방향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겨울바람은 어서와, 시베리아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고 봄바람은 어서와, 남동쪽이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절로의 향기롭다. 옷바람, 봄바람에 날리는 옷구름을 통해서 봄 기운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흰 옷구름이니까, 흰 옷구름이 향기로우니까, 그쵸? 여러 가지 복합적 감각을 통해서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괜찮고, 자, 그 다음에 5번. 춥고 싶죠? 하도 뻗고 춥고 싶잖아. 그러니까 겨울을 맞이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겨울도 봄도 아닌 다른 계절을 느끼고 싶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리고 3번, 4번, 3번에 이제 A 봅시다. A. 새삼스럽게 눈이 덮인 메뿌리와 이마밭이 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대상의 시각적 특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서늘없고 빛난 이마밭이 눈이 덮인 메뿌리, 그러니까 시각적 특성 맞고, 자, 화전을 메뿌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메뿌리는 메뿌리고 화전은 화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자와 산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이거 긍경이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원경의 심상이 좀 있다 그랬지. 그치? 멀리 보인다 그랬잖아. 화자의 방에서 멀리 보이는 맷뿌리, 산봉우리에 눈이 쌓인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자, 틀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형 어미를 통해서, 자, 현재형 어미를 통해 내면의 생생함을 드러낸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형 어미 맞나요? 맞죠? 현재형 어미 맞죠? 자, 내면의 생생함이다 라고 돼 있는데, 내면은 이 사람의 심리, 정서 이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내면의 생생함을 드러낸다. 그쵸? 이거는 일단 보류해놓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호응을 깨트렸다. 호응을 깨트리려면 운율을 깼다라는 얘기가 돼요. 호응을 깨트렸다. 문장 호응이다. 그러면은 문장의 호응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라고 하는 담화 표지가 쓰였으면 자, 이 뒤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부정문이 나와야 돼.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문장의 호응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새삼스럽게 눈이 덮인 맷뿌리와 서늘없고 빛난 이마밭이 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호응을 깨트렸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줄여서 자, 그러면 1번, 자, 그 다음에 4번이 되는데,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서늘없고 빛난 이마밭이 하다. 자, 이제 이 표현이, 자, 아까 이제 공감각이라고 그랬죠. 공감각. 그러면 이제 공감각 쪽 표현은 좀 생동감 있는 표현에 주로 쓰인다라고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명제와 자, 이 명제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근데 이게 A에 적용시켰을 때 자, 이게 맞는 표현을 찾아줘야 돼. 그치? 자, 이제 그러면 자, 자, 보시면 자, 대상의 시각적 특성에 주목한다. 자, 이제 시각적 특성 자, 괜찮고요. 주목하고 있다. 자, 요것도 자, 다시 보면 다시 보시면 자, 이렇게 돼요. 자, 다시 보시면 자, 아이고, 자, 여기 C를 봐야 되네. 자, 쏘리. 자, 버벅거려서. 자, 쏘리. 자, 시연으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 A에서 자, 새삼스럽게 그쵸? 눈이 덮인 맷뿌리와 자, 시각적 특성이 있습니다. 저 이게 강조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서늘없고 빛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시각적 특성이 있죠. 그쵸? 자, 이제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서늘없다라는 게 나왔어요. 서늘없다. 서늘없다. 그러니까 서늘없고 빛나다. 이거는 서늘하다니까 춥다죠. 춥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도 있는 거냐면 촉각도 여기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치? 촉각. 자, 이제 그러면 자, 3번에서 그러면 1번에 시각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각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주목하고 있다죠. 주목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주목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 멀리 보이는 게 차갑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목하고 있는 건 시각도 있지만 뭐도 있어? 촉각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촉각. 자, 그래서 이 부분 틀렸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어렵죠. 자, 다음에 4번. 자, 이 명제 자체는 자, 틀리진 않았어요. 자, 근데 A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A랑. 자, 그러면 현재형도 맞아요. 현재형도 맞는데 자,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내면의 생생함이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A에서는 뭐냐면 바깥에 보이는 풍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화자의 바깥에 보이는 여러 가지 풍경들에 대한 묘사가 있는 거예요. 자, 맞죠? 자, 그래서 화자의 어떤 생생한 감정이 전달되는 건 맞아요. 시 전체에서 이게 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A로만 범위를 좁히게 되면 이 A의 범위에서는 주로 표현하는 게 내면이 아니라 그렇죠. 외부 풍경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정답은 몇 번이냐라고 한다면 자, 왜 3번이냐? 정답은 3번이죠. 여러분 채점을 해봤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산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자,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가까워졌다라기보다는 여기에 이게 슬쩍 숨어 들어가 있어야 돼. 자, 이게 심리적인 거리감이 가까워졌다. 왜? 오랜만에 왔으니까 반갑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반가움이라는 화자의 감정을 통해서 그쵸? 화자와 산의 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가까워졌다.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되게 어렵죠. 자, 그래서 정답은 자, 3번인데 왜 3번이냐?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자, 4번에 자, 여기까지 풀어볼게요. 자, 정답 틀리지 않은 거. 자, 눈과 추위에서 겨울의 기운을 느낀다. 그렇죠? 눈과 추위에서는 겨울의 기운이 느껴지겠죠? 자, 그러면 화자는 울sol 초하루 아침에 문을 열고 먼 산을 보고 있다. 이건 상황 판단상 요거 맞고 훈훈한 바람에 날리는 옷고름에서 향기, 그쵸? 자, 향기롭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괜찮죠? 자, 산봉우리가 이마에 와서 부딪히는 듯한 강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선뜻 이마바치하다. 그러니까 그 이마바치하다가 가깝게 느껴진다 이런 의미도 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토속적인 표현인 거야. 이마바치하다 이런 게 가깝게 느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뭐 이런 거는 그쵸? 이마에서 부딪히는 듯한 그쵸? 가까이 느껴지는. 자, 됐죠? 그다음에 5번 다가오는 봄의 생동감. 생동감은 아까 했었지? 자, 계절이 바뀌고 그다음에 뭐가 어떻게 될 때? 새로운 생명체가 생장할 때. 자,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럼 뭐가 틀렸냐라고 하는데 자, 정답은 뭐 거의 보면 알겠지만 그렇죠. 1번인데요. 자, 눈과 추위에서 겨울의 기운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예요. 자, 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겨울의 기운을 느끼는 건 자, 지금 도로 춥고 싶잖아. 도로 춥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늘한 이 겨울 기운이 살짝 느껴지긴 했지만 이게 눈 덮인 산봉우리가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자 이런 얘기 했었지. 조금 서늘해. 그쵸? 그러나 봄이야. 그러나 지금 봄이에요. 아주 추운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멀리서 자, 눈 덮인 산이 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과 추위에서 겨울의 기운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눈을 통해서 겨울의 기운을 느끼는 건 맞아. 근데 이 추위 있지. 근데 이 추위가 아주 추운 그런 겨울의 추위라기보다는 그쵸. 이거 살짝 봄에 늦겨울지는 그냥 그런 서늘한 기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도 뻗고 도로 춥고 싶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화자가 겨울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느낀다라고 보기는 그쵸. 판단하기 조금 애매한 면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인 이유는 자, 추위에서 겨울의 기운을 느낀다라기보다 눈 덮인 산을 통해서 겨울의 기운을 느낀다. 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서 보시면 5번. 자, 표현상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탄법, 그다음에 역설. 자, 맨 마지막에 역설 있다 그랬죠? 자, 도로 죽고 싶어라 역설 있다 그랬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공감각이 있었고요. 대상의 감정을 이입했다 의인법이에요. 자, 근데 뭐 빨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인법은 없습니다. 자, 말 그대로 사물을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자, 각 연에 이행씩 배치한다. 그죠? 쭉 보면 이행으로 배치되어 있죠? 자, 그래서 맞고요. 자, 다음에 19번. 자, 멀리 가서 19번. 자, 이거는 빨리 답을 얘기해 줄게. 자, 뭐가 틀렸냐면 5번이에요. 5번은 중의적인 표현은 없어요. 아까 쌤이 이거 설명해 줬죠? 서럽다, 낯설다도 있지만 말 그대로 서럽다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중의적인 표현이 이거는 맞습니다. 자, 근데 5번은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 작품만 더 봅시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이거 이제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겁니다. 자, 공감각적 이미지 요거 좀 한번 제대로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표현 어떻게 하는지도 보셔야 돼요. 핵심이 뭔지 봐야 돼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시각, 그 다음에 푸른 종소리 청각이죠. 자,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푸른 종소리죠.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푸른 종소리가 시각의 형상으로 수식이 돼 있죠. 그럼 수식되는 게 뒤로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식하고 있는 구절이랑 그 다음에 수식을 받는 구절이랑 수식을 하는 구절과 수식을 받는 구절을 좀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자, 이건 이제 그 중국에 있는 무슨 당나라 때 심어졌다는 은행나무인데 시각적 대비가 약간 뭐 이런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공감각을 나타내는 이미지들입니다. 공감각. 이게 실제 회화가 맞아요. 회화의 주제가 공감각이에요. 음악, 소리를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게 공감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한번 좀 보시고 자, 이제 그러면 수의 비밀까지만 우리 한번 보죠. 수의 비밀. 자, 이제 몇 쪽이냐면 우리 67쪽입니다. 자, 요건 이제 시 내용만 해석을 한번 해보죠. 수의 비밀 보시면 자, 지금 기다리는 화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심의와 도포를 다 지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요거예요. 요게 심의 도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복이에요, 한복. 그래서 님이 올 때까지 내가 뭐 하는 거냐면 옷을 만들고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심의도 짓고 도포도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뭐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건 이제 김수영 씨랑 같이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게 보시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옷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용운 씨죠. 이분이 이제 한용운이죠. 만해 한용운 독립운동가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고 여기 이분 이제 그 서대문 연구소에 구속이 됐을 때 뭐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한용운 선생님의 글씨 이제 사파입니다. 굉장히 그 민족적인 울분을 그쵸 이제 문학 작품에 많이 표현을 하셨죠. 굉장히 거친, 굉장히 그 막 열정적이고 막 이렇게 뭐랄까 가슴 속에 이렇게 불이 있는 이런 분인데, 정말 불덩어리가 뜨거운 게 있는 이런 분인데, 의외로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여성스러워요.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 뭐랄까 굉장히 막 키 막 2m 되는 씨름 선수나 막 조폭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막 십자수 취미가 있고 약간 뭐 이런 느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시무장이라 그래서 한용운 선생이 생전에 머무셨던 곳인데 여기는 지금 그 서울의 그쵸 관광지 중에 하나죠. 예, 관광 명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다시 가보면 자 수의 비밀 자 빨리 갈게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산문체입니다. 산문체라는 거 메모해 놓으시고요. 자 아까 춘설과 비교했을 때 그쵸 시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산문의 느낌이 강하죠. 자 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표면적인 화자가 드러났어요. 표면적 화자 나라고 하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왔죠. 당신 청자죠. 자 그러니까 청자도 표면적으로 다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경어체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문체 말 그대로 이건 시라기보다는 정말 수필처럼 문장 하나가 그렇죠 완벽하게 딱딱딱 써져 있죠. 쓰여져 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문장이 길기 때문에 만연체입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옛날 시조의 운율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조의 운율 정형적인 그러니까 정형률을 따르고 있는 시조의 운율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시? 자유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과거의 형음이네요. 그죠? 자,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풀세트를 다 갖춘 거예요. 속옷, 그 다음에 입는 옷, 그 다음에 외투까지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니까 짓지 아니한 것은 완성되지 않은 것은 주머니에 술을 넣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보면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이죠. 주머니 끝에 술을 놓는 거는 마무리예요. 완성의 의미죠. 그러니까 주머니에 술을 놓는다라고 하는 건 완성시킨다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옷에 보면 좋은 옷, 비싼 옷 보면요. 거기 이제 맨 마지막 작업 뭐 하냐면 라벨을 붙여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공정을 할 때 생산 과정에서 뭐 여기나 아니면 이 안쪽에 코트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자기 제작자나 제작 회사의 로고나 시그니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작업이죠. 그것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어요. 손때가 많이 묻었다는 건 뭐냐면 이 주머니를 짓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갔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 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뭘 할 수 있냐면 이 주머니를 만드느라 오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바느질 솜씨가 없어서 이거를 완성을 안 한 줄로 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뭐예요? 수의 비밀이죠. 무슨 수의 비밀이에요? 자, 못 지는 게 아니라 안 지은 거죠. 자, 일부러 놔둔 거죠. 일부러 놔둔 거죠. 보류시킨 거죠.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자, 살기 힘들 때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마음이 됩니다. 굉장히 한용운 시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인데 잘 보세요. 자,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금실이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심상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금실을 따라서 마음이 금실을 따라서 그럼 잘 보세요. 수 놓는 금실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주머니를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바느질 술을 놓잖아요. 그쵸? 이게 금실이에요. 이 금실로 술을 놓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니까 자 추상적인 관념적인 자 이것이 관념적 주체가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그러니까 구체화되고 있죠. 구체화 객관화되고 있어요.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움직임이죠. 굉장히 동적인 심상이 강하죠. 그렇죠? 바늘구멍을 따라서 주머니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맑은 노래가 나온대. 청각적 심상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해석하자면 자 당신의 옷에 주머니에 술을 놓을 땐 내 마음도 금실을 따라서 몰두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자, 그 금실을 따라서 결국에 맑은 노래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맑은 노래가 된다는 건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렇죠? 자, 기분이 굉장히 아프고 쓰렸다가 맑은 노래가 되면서 그게 나의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아프고 쓰렸는데 자, 맑은 나의 마음이 됩니다. 자, 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결국에 뭐냐면 이 수를 놓는 일을 통해서 수 놓는 일을 통해서 자, 나의 고뇌와 뭐 이렇게 쓸게요. 고뇌와
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정화가 되는 거죠. 기분이 좋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삶의 위안이 되는 거죠. 삶의 위안. 뭐가? 님을 향해서 옷을 짓는 일이. 자, 그래서 아직 이 세상에는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은 없습니다. 보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라고 하는 건, 자, 나의 옷은, 내가 님을 위해서 지은 옷은, 특히 이 주머니는, 자, 나의 온갖 정성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옷은 귀중한 거지, 그치? 매우 매우 귀중한 거죠. 이 귀중한 주머니에 담을 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즉, 이 주머니에 들어갈 보물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뭐가 생략됐냐면, 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래서 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수의 비밀이에요. 남들은 내가 못 지어서 안 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일부러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소중한 님의 옷의 주머니에 들어갈 보물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짓고 싶은데 근데 다 짓지 않는데요. 자, 못 짓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나 배고픈데 밥 먹기 싫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짓고 싶은데 짓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A 명제와 B 명제가 서로 간에 모순이지, 그치? 그러니까 모순인 명제가 같이 있어요.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 역설. 한용운 씨는, 참고로 한용운 씨는 역설이 항상 등장할 겁니다. 항상 나옵니다, 항상. 자, 그래서 시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나의 고뇌와 근심이 정화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많은 해설이 붙냐면, 자, 많은 이제, 뭐 선생님이든 뭐 누구든, 그래서 자, 한용운 화자 본인의 고뇌와 근심과 고통을 종교적인 대상으로 승화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자, 두 개만 풀어볼게요. 자, 1번 이 시를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옷 찢기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상징한다. 주머니에, 그쵸, 내가 주머니에, 그쵸, 내가, 그쵸, 이제 완성만 하면 이 옷은 끝나는 건데 그 완성을 내가 일부러 미뤄두고 있는 거니까. 자, 다음에 주머니에 손대는, 그쵸, 나의 정성, 화자의 정성 맞죠? 다른 사람들은 솜씨만 했으면 술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 내가 일부러 안 놓는 걸 줄 알지만,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 그러니까 솜씨가 없어서 주머니를 완성 못하는 줄 아는데 아니다. 자, 그러므로 반대로 해석하면 다른 사람들은 솜씨가 있으면 술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맞고요. 자, 다음에 맑은 노래는 화자의 사랑에 화답해서 님이 보내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뭐 어떻게 돼요? 맑은 노래는 나의 위안이죠. 화자를 생각하면서, 님을 생각하면서 화자가 옷을 짓는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렇죠, 일종의 희망이자 위안 같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사랑에 화답해서 님이 보내준 적이 없죠. 이건 발견되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아까 해설했죠. 자, 이거 맞고, 그 다음에 2번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주머니를 줄 때 술을 넣지 않는다. 비밀의 내용. 지을 수 있는데도 작게 한다. 주머니에 술을 넣음으로써 사랑이 완성된다. 일부러 찾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님에게 다 지어놓고도 보내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죠. 자, 술을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머니를 질 때, 자, 술을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성을 미루는 거죠. 작게 지었나요? 작게 지었다라는 부분이 있나요? 작게 지었다 이 부분이 없죠. 주머니에 수 아직 안 났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디선가 감춰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내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의미는 해석해 본다면 1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역설적 표현을 사용했다. 맨 마지막에 역설적 표현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발표.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차분한 어조. 자, 차분한 어조인 거 맞나요? 격정적이고 격앙된 부분은 없죠. 만약에 모르겠으면, 이런 거 모르겠으면 그냥 보류하셔도 돼요. 넘어가도 돼요. 화자 자신의 생각을 점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선경 후 정식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의 후반부에, 작품 후반부에 화자의 감정이 노출돼 있구나. 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화 형식, 그쵸? 틀렸네요. 대화 형식이 완전 독백이죠. 자, 그다음에 수놓는 행기를 형상화시켰다. 그쵸?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수놓는, 그쵸? 구멍을 따라서 내 마음이 맑은 노래가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화자의 정서와 태도, 그리움과 기쁨, 위안, 희망 등의 정서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어체, 우리 처음에 했었죠? 그쵸? 존댓말, 그 다음에 대상을 높여 표현하고 있다. 그쵸?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선생님 이제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시고, 자, 모르는 내용 있으면 바로 질문하시고요. 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우리는.